제가 처음에 뽑은 괴는 수산 화지진개예요. 화지진개. 이 화지진개를 뽑았는데 이 화지진개에서 효가 그러니까 초효부터 2효, 3효, 4효, 어, 4효, 5효, 그다음에 상효까지 이 6개 효 중에서 4개의 효, 3효, 4효, 5효, 상효 이 4개가 동한 거예요. 동했다고 하는 거는 양효가 나오면 음효로 바뀌어야 되고 음효가 나왔으면 양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효부터 상효 6번째까지 동해서 지금 화지진께의 세 번째 음효가 양으로 바뀌고 네 번째 효가 양이 음으로 바뀌고 다섯 번째 음이 양으로 바뀌고 해서 수산건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지진께는 요 상께 그러니까 4효부터 상효까지의 상께는 이께입니다. 이께 형상은 불이거든요. 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학께는 곤께예요. 여기 곤께죠. 음효 세 개가 있는 요 곤께인데 이 곤께는 형상이 땅이에요. 지. 그래서 괴명은 아래에 학계의 곤계와 상계의 리계지만 이제 그 형상을 나타내서 이제 화지라고 해서 이제 진계가 됐거든요. 근데 진이라고 하는 건 나아갈 진짜예요. 나아갈 진짜. 나아갈 진짜이기 때문에 이 화지진계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형상을 보면 땅 위에 불이 있잖아요. 땅 위에 불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대낮에 우리가 그 활동을 하잖아요. 해가 뜨면 이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서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로 보면 마치 이게 땅을 비추는 해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런 밝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태평성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진께인데 이 진께가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11월 달에 좋은 국운으로 갈 텐데 여기서 자그마치 4개의 효가 동했기 때문에 건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건께는 상께가 요 4효부터 6효까지는 감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물의 형상이죠. 수. 그리고 학계는 산의 형상을 나타내는 간께예요. 간께거든요. 그래서 수산. 그러니까 괴명은 이제 상의 감께와 하의 간께지만 이제 그 형상으로 이제 그 괴를 읽기 때문에 이제 수산 건께인데 이 건께는 진께하고 반대예요. 진께는 굉장히 살기 좋고 편안한 어떤 사회를 의미하지만 이 건께는 건 자체가 이게 절을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서 잘 못 걷는 그런 아주 몸이 불편한 상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난의 아주 그런 고난, 역경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께가 나오면 11월 달에 이제 뭔가 상황이 확 뒤집어질 텐데 건께가 나와버린 거예요. 건께가. 그러니까 건께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정치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온갖 것 막 다 뒤집어 엎고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특히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런 내로남불의 이 검찰 뒤집기부터 시작해갖고 윤 총장 그 몰아세우기 뭐 법무부 장관이 1년 내내 한 게 검찰총장 목자르기 한 거밖에 없잖아.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다 난방이거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이 행정에 들어와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건께예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도 계속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건께가 계속되는데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게 이 건께에서 5번째 효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앞에서 제가 마이크 소리를 잠궈 놔가지고 못 들으셔가지고 못 드셨는데 자 그럼 화지진께를 먼저 볼게요. 제가 처음에 뽑았던 화지진께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지금 열어놓은지도 모르고 잠궈놓은지도 모르고 혼자 떠들었어요. 이 화지진께는 그러니까 화지진께가 나왔으면 이번 11월 달은 좋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화지진께가 뭐가 좋으냐? 괴사만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요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괴사를 보면, 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거는 이제 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했다고 하는 거. 자, 지는 강후예요. 강후라고 하는 거는 후는 제후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나라를
이 강이라고 하는 평안할 강자인데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제후에게는 용성마 번서, 그러니까 용은 이제 쓸 용자에다가 석자는 준다는 거야. 말을 주는데 얼만큼 번서, 번은 번성할 번자에다가 서는 여러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많은 말들을 누구에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편안하게 세운 제후에게 많은 말들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당시 이 주역에 이 괴사를 썼던 이 문왕 주나라의 문왕 시절에는 그러니까 서기전 1000년 전후죠. 천자국이 있었습니다. 천자국. 그러니까 이제 중원 지역에 가장 강력한 이제 힘을 갖고 있던 천자국이 있었고 그 천자의 명을 받는 제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후에게 땅을 띄워줬잖아요. 그래서 그 제후들이 천자의 명을 받아서 자기의 제후국을 잘 다스리면 천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을 주는 거지. 말을 준다는 건 이제 군사력을 키우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제후를 돌보는 군사들이 많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선물, 그러니까 천자가 하사하는 하사품도 많다는 것이고 주일 삼접.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뜬 낮에 세 번씩이나 만난다. 저분 만난다는 거 누가 천자가 그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그렇게 정치를 잘한 나라를 잘 다스린 제후를 하루에 세 번씩이나 만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 회동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회의도 자주 하고 소통을 자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진께라고 하는 건 진께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원의 고대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이 천자와 제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막 백성들이 살기 힘들면은 천자하고 제후들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라가 평안하니까 천자와 제후가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만날 정도로 자주 회합을 갖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이 괴사에 대해서 이제 단전 공자가 쓴 이제 해설인데요. 단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전에 이르기를 진야야. 이게 진께라고 하는 거는 나아갈 진자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명출지상이에요. 그러니까 밝을 명자지 밝은 것이 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지상 땅 위로 나오는 거야. 땅 위로 나오고 순이 리 호 대명. 그러니까 순은 이제 순할 순자죠. 순에서 리는 이건 걸릴 리자. 우리 려로 발음하지만 여기서는 걸릴 리로 읽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걸리냐? 대명 크게 밝은 것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순한 것이 크게 밝은 것에 걸려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원만하게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또 백성들의 살림살이, 또 관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각기 자기의 역할대로 잘 자기의 위치에서 맡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이리오 대명이야. 그러니까 큰 밝은 것에 이제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금 걸려 있냐면 유진 이게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이게 유진 나아가서 상행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나아가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 지금 화지진께 있죠. 거기에 네 번째 효하고 다섯 번째 효를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원래 요 다섯 번째 효에 있던 요 음효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 산깨였거든요. 그래서 산깨였는데 요 네 번째에 있던 이 음효가 다섯 번째로 올라가고 다섯 번째에 있었던 양효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유거든. 이건 강이잖아. 양효는 강이고 음효는 유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자리에 있던 음효가 다섯 번째로 올라가고 다섯 번째에 있던 효가 네 번째로 내려왔다는 게 바로 요 의미입니다. 유진이 상행. 그래서 음효가 다섯 번째 자리에 올라와서 그럼으로써 이로써 강의 용성 마번서 그 주일 접야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대대로 다 이제 이거 어떻게 여기를 그 위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돌아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
능력 있는 제후,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서 태평성대로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부드러운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걸 이제 강우용석 마번서 주일 3적.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천자와 제후가 만날 정도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얼만큼 더 편하게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께를 이제 살펴봤는데, 자, 이제 진께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맞습니까만은 11월 달에 괴는, 11월 달에 구군을 나타내는 괴는 건깨라고 했습니다. 건깨. 그 진께에서 네 번째, 네 개의 효가 바뀜으로써 이제 건깨가 됐는데, 이 수상건깨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뜻하네. 어려운.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건깨를, 요 건깨 한자를 이 파자 하면, 이게 이제 부수하고 괴를 변을 나누면, 이 추울 한자 밑에 발족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린 상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리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 힘들잖아. 몸이 춥고 힘든데 발에 동상이 걸렸으니까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얼어서 걷기 힘드니까 이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괴 자체가 위에는 물, 상께는 물, 하께는 산이야. 그러니까 산 넘고 물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산과 물이 합해진 괴가 이 건깨이다 보니까 산도 넘고 물도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힘든 일 당할 때 산 넘고 물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산전수전 다 겪는다. 그거잖아. 산전수전 다 겪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건깨야. 이 건깨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모든 고통을 다 겪는 이걸 나타내는 게 건깨거든요. 자, 이 건깨에 대한 괴사가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주역에 이 서남,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가면 이롭고 동북 쪽으로 가면은 이롭지 않다. 자, 이건 지형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보면 좀 그런 편인데 서남은 평평해. 그러니까 걷기에 불편하지 않은 지역이고 여기서 말하는 동북은 산이 많고 힘든 지역이다. 그래서 동북 쪽으로 가면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건깨에서는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 대인을 본다는 건 대인을 보는 거거든요. 대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 정길, 바르게 하면 이롭다, 길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건깨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당했을 때 이게 힘들다고 내가 자세를 흐트러뜨리거나 내가 이 고통을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면 뭐 이래 하고 스스로를 놔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거나 또 지혜를 서로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움을 모색해야 된다. 그게 정길이에요. 그게 이게 정숙하다라고 하는 정자잖아. 바를 정자와 같은 의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계속 이어지면, 자, 단전에 이르기를 건나냐,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다. 어려울 난자잖아요. 어려움이니 험제전야예요. 험한 것이 제전 앞에 있어. 그 건깨 험난한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온통 험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겸험, 그러니까 험난한 것을 보고, 이 험한 것을 보고 능이 그치면 지의제라, 지혜롭다.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어떤 시기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데 무조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어떤 그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진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고 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냐? 빠져버린다 그거야. 그 어려움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려움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라? 능지 그냥 그치라 이거야. 과감하게 일단 멈춰라. 어려움에 닥쳤으면 일단 과감하게 일단 멈춰서서 상황을 보란 말이야.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야. 그게 지혜로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너야 되는데 앞을 가로막은 위험들이 막 있어. 근데 그 위험한 거를 막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막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위험에 빠져들겠지. 근데 내가 일단 딱 멈추면 그 어려움은 멈춰서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살펴보고 그 어떤 해결 방법들을 찾아보면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라는 거지. 그래서 건이 서남. 그래서 이 건이 서남이라고 하는 건 서남 쪽이 이롭다고 하라는 것은 왕득중야예요. 왕득중야. 그러니까 가서 뭘 얻는다? 내가 중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중용. 그 주역은 이 동양 철학의 가르침에서 핵심이 뭐냐면 중용이거든요. 중용.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게 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가서 이것이 다시 균형을 잡고 또 이쪽이 쏠리면 이쪽으로 가서 균형을 잡아주고 하는 것. 이게 중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 중용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처음부터 이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의 가운데 미디엄이 아니라 미들이 아니라 어느 한쪽 끝에 그 끝이 균형이 안 맞아서 기울 때 그 기운 것을 그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게 중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중이 바로 이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득중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서 중을 지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지금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봐봐. 완전히 나라꼴이 개판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잘한대잖아. 쏠려 있다고 지금 어딘가에 몰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어디론가에 막 쏠려서 구덩이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 그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야당들은 끌어내지도 못해. 힘도 없어. 오히려 민주당이 끌어들이면 요즘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대. 프레이밍 한다고 그래요. 민주당이 막 그걸 어떤 구도 프레이밍을 짜가지고 막 끌어들이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완전 블랙홀처럼.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이게 지금 그 건이라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이 이 어떤 그 태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정치나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편을 가르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가고 자기들의 말을 다 들어야 되게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다 반개혁 세력이고 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런 편가르기 진영 정치로 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걸 어떻게 다시 균형을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 그래서 서남 쪽에 가서 중을 얻는 것이 그것이 이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 지금 기울어진 이 힘든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중도의 자세다 이거예요. 무조건 가운데만 쓰는 게 중이 아니라 그게 중도의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게 바로 그 중도의 정치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보면 분리동북이에요. 분리동북. 그러니까 동북 쪽으로 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도궁야, 그 도가 궁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상권계의 계산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혜의 그 어떤 방위를 서남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는커녕 더 힘든 어떤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동북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가면 더 힘들고 서남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남 쪽은 뭐 방위상의 서남 쪽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지금 겪고 있는 이 공경,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동북 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 궁야야.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도가 궁하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 가서는 찾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런 방식으로는 안 풀어진다 그 얘기야. 요거를 우리 현실에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집회나 그런 모임을 그 소위 이 방역이라는 핑계로 해서 못 모이게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에도 못 모이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못 모이게 하는 곳에 자꾸 모여들면, 자꾸 거기에 모이면 그 코로나 확산, 코로나 지역 감염의 주범으로 몰리게 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이 코로나 지역 감염의 주범이라고 딱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 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정치를 어지럽히고 정책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세력을 몰아내는 게 무조건 이 광장에 모여갖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동북 쪽에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역의 지금 이 수산관계의 계사를 놓고 보면 동북 쪽에 가는 것과 똑같다 이거야. 동북 쪽에 가면 하나도 이롭지 않다. 어디로 가라 그래서 서남 쪽으로 가라. 서남으로 가면 거기에 그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방안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견대인, 그러니까 어떤 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왕유공야. 그죠? 거기 가면 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서 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 정길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마땅하다. 당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면 여기 밑에 이제 검게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초효거든요. 초효 첫 번째요.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효는 양의 자리, 양효가 와야 당위예요. 그러니까 초효는 양의 자리예요. 그다음에 2효는 음의 자료입니다. 3효는 양의 자료예요. 4효는 음의 자료예요. 5효는 양의 자리예요. 6효는 상효는 음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효는 양의 자리인데 음효가 와 있죠. 안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음효는 음의 자리에 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로 온 거예요. 자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3효도 마찬가지고 지금 첫 번째 효만 빼고는 지금 자기 자리에 다 와 있어 효가. 그래서 당위 정길,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이 정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방야다. 나라를 바르게 하는 거다. 즉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수록 더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과 같이 더불어서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된다? 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난방 세력이에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고 지금. 그리고 난방, 난정, 정치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에요. 그럼 이 난방 세력을 없는 세력은 뒤집어 엎는 세력이 바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잖아. 그게 정방이야. 정방.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정방. 이게 정방이다 이거야. 정방. 응? 그러니까 정방은 뭐야? 이 지금 어려운 이 곤경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그래서 국민들도 어렵고 가뜩이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의 우리 일상도 위축돼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라고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된다 이게. 정방 세력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오죠. 건지 시용 대의제다. 그래서 이 건의 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의 때를 잘 활용. 그러니까 지금 이 건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꾀예요. 그죠? 곤경의 때 아주 힘든 시기의 때인데 초요만 빼고는 지금 이 2호부터 상호까지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서 나머지 5개 효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서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방 세력들이 지금 뭐 당장 권력을 쥐고 나라를 어지럽게 막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 같지만 민주당이 뭐 오늘 누구지요? 그 윤건영 그 지금 그 노무현 재단에 있던 어떤 여직원이 우리가 그 검찰에 고소했더라고. 윤건영이 그 회계비리 한 거 지금 중앙일보에 났더라고. 윤건영이가 또 지금 모 신문하고 오늘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이런 욕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X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이런 상황, 이런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남방 세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바르게 정도를 가고 중이라는 거 있죠. 어디가 지금 기울었으니 그 기운 거를 다시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깨달아서 그대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당의 정기래요. 자기 자리에서 정도를 밟아서 중용을 지키는 거. 그것이 곧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바른 위치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면 나라는 바로 서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어떤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효사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3효부터 상효까지 동했는데 3효, 4효, 5효만 볼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효. 자, 수상관계 세 번째 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효, 9삼은 이게 양효니까 9삼이에요. 9삼은 왕건레반이야. 왕건레반. 가면 어려워. 가면 건 어렵고 오면 돌아온다. 이거는 이제 뒤집어진다는 얘기인데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자가 쓴 이제 상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활 왕건레반은 내희지야라. 그러니까 가면은 어렵고 오면은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내 앞이 굉장히 험난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자꾸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뒤로 다시 물러서서 그냥 빠지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덮으라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기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효를 보세요. 이 효 보면 이 3효 아래 보면 음효가 2개 있잖아. 이 음효 2개가 이 아래 2묘 음효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2개의 음효, 이 아래 이 2개의 음효가 이 3효한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효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 D를 따르던 이 3효를 따르던 초효하고 2효가 이 3효를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나간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 대깨문들처럼 대가리 깨지면 문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민주당의 청와대에 들이박는다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실패와 민주당의 이 난정으로 이 진영 정치, 이 낡은 정치와 혼란의 정치로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냐?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으로 힘이 됐을 때 이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시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잠시 머물러 있어요. 그래야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받는 이 힘없는 사람들이 믿을 자리가,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요를 보면요. 자, 사요를 보면 육사는 왕건래의 연이야. 자, 93에서는 왕건래 반이었죠. 반. 다시 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사요에서는 이제 나간 거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야.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제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이제 그 길을 찾았어. 방법을 찾았어. 솔루션을 찾았으니 어떻게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 왕건래 연이야. 합쳐라. 연합해라. 연대하라 이거. 연이 뭐야? 이을 연자잖아. 이을 연자. 그랬더니 상전에선 이 육사 효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 공자가 이 주요 해설을 달았냐면 왕건래연은 당이실이야. 당이실이. 그 왕건래 이거 이 반인데 연인데 반이라고 했네요. 이 왕건래연은 그러니까 이 나아가서 나아간 이 힘든 상황에서 나아가는데 이 연합전선을 연대해서 나가는 거는 뭐하고 같냐? 내가 그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거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은 단독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지를 모아야 돼.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구해서 같이 모여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사요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대 같이 혼자 못 나가니까 같이 연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대할 친구가 누구야? 동지가. 이 사묘야, 사묘. 그러니까 이 사요가 앞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나갈 사람이 바로 이 사묘라고. 그럼 사묘하고 같이 연대해 나가면 이 이요하고 초요, 이 힘없는 사람들도 다 뒤따를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의 실이야. 그러니까 사요가 사묘를 데리고 연대해서 앞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쫙 나가더라. 연합전선을 펼쳐서 나가. 근데 나가되 어떻게 솔루션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지. 지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지. 지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오효입니다. 자, 구호죠. 구호효는 대건북래야. 대건북래. 지금 이 다섯 번째 효가 이 수산건계의 핵심입니다. 즉, 이 역경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이 괴인, 이 수산건계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보여주는, 이 설명해주는 이 효가 이 다섯 번째 효예요. 이 구호효라고, 구호효. 이 구호효가 이 중심 효가 되거든. 뭐라고 되어 있냐? 대건북래야. 이 큰 어려움이 지금 닥쳐 있는데 동지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 네 번째 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연대했죠. 세 번째 효하고 네 번째 효가 모였어. 그랬더니 나갔더니 다섯 번째 효에 갔더니 뭐야? 북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더라. 원래 이 다섯 번째 효는 보통 이제 주역에서 그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거든. 임금이나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이나 대통령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리더야, 리더. 리더로 봐야지 대통령이나 왕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 11월에 대한민국의 이 국군의 흐름으로 볼 때의 해석은 임금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 주역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에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구호는 임금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 그 앞장서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스럽겠죠. 가장 그 선두에 섰으니까 이 사람에게 북래야.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규합하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대건북래에 대한 이 상전은 뭐라고 얘기냐면 대건북래라고 하는 건 즉 이 큰 어려움에 벗이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건
이 중전랴라고. 왜? 이 다섯 번째의 효, 즉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이 리더 지도자가 절도 있게, 그죠? 중절이야. 중용을 지키고, 그죠? 중도의 자리에서 중용을 지키고 절도 있게 일을 처리하고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즉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다섯 번째 구호요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는 그 리더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정의로운 동지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구호요예요. 그래서 이 호요가 가장 중요해. 대검북래 이 중절례.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의 결속력이 더 강해요. 지금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가 막 권력을 지금 잡고 막 지들이 다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지. 지네들 말 안 들으면 다 때려잡고 지금 뭐 추미애 난리 아니더만요. 그죠? 뭐 지금 윤석열 총장 어제 대전 갔다 오더니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네. 그 뭐 윤대진 지금 어디 지검장에 뭐 친형이 있었던 용산 세무서 하여튼 10년 전 일까지 다 꺼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관련된 건 이러다가 윤석열 초기 검사 활동해서 그거 가지고 다 꺼낼 것 같아. 20년 넘는 윤석열의 검사 활동들 다 뒤집어낼 것 같아. 추미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게 얼마나 불의한 짓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문재인은 더 한심한 인간이지. 자기가 인사권자 아니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지. 둘 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뭔가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동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 지금 국가의 기강을 잡는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저 짓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걸 보고 한심하게 앉아 한 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이 적국의 총에 맞서서 사살당했는데 사망한 사건이라는 소리나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건 또 지금 뭐 남북 뭐 다시 또 그 합의를 지켜야 된다고 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지금 막 아니 북한이 정치를 해. 북한이 지금 우리 남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훈수하고 있어요. 아, 별 얘기 다 하잖아. 뭐 문성 윤석열 얘기에 뭐 무슨 그 뭐 국민의힘이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추미애가 어떻다는 등 아예 북한이 남한을 정치하야 지금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5효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6효 상효도 그 동해에서 상효까지 봐야 되는데 상효는 별 큰 의미가 없어서 이 95, 그다음에 94, 64, 그다음에 93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3효에서는 3효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뒤에 있는 힘없는 이 음효 둘이 지금 3효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힘없는 이 두 음효를 잘 챙겨야 된다. 이들이 의지할 곳은 이 3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기쁘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4, 4효에 가서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뚫고 나가는데 동지들이 뭐예요? 왕건, 레온. 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뒤에 있는 3효, 2효, 초효가 다 이제 붙어오는 거고 이제 5효에 가서는 이제 5효가 완전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가장 앞장서는 리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5효, 중심 효인 이 5효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대동단결을 한다. 근데 이 5효는 이 중용의 도를 가지고 절도 있는 그런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구호 주변으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10월 흐름도 10월의 구군의 흐름도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남방 난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도록 하늘이 계속 놓아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반전의 때가 온다. 이미 10월 달에 반전의 때가 오는 기미는 보였어요. 근데 11월에 그 반전의 때가 오게 되는 아마 중요한 사건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자, 이제 10월이에요. 10월 이제 11월로 접어드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올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했던 그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역 월별로 보는 이제 그 구군의 흐름들 놓고 이제 그 구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게 될 그 예상되는 사건들이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정말 큰 사건만 지금 남겨두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양력 내일 모레면 이제 양력 11월이지만 이제 음력으로 11월에는 또 음력 10월이 들어와요. 그죠? 이제 양력 11월 15일이 맞나? 양력 11월 15일이 이제 음력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음력 10월은 주역으로 보면 이 음효가 꽉 찬 달입니다. 그러니까 중지공교예요. 효 6개가 음효로 차서 음의 세력이 가장 강한 달이 음력 10월이고 양력 11월이에요. 11월 이제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운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음력 이제 11월, 음력 11월 이제 동짓달이죠. 이제 동짓달이 되면 이제 양효가 하나 나타나요. 주역계에서 지뢰복계라고 하는데 지뢰복계가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양의 기운이 이제 하나씩 음의 기운을 이제 그 없애는 이제 없애면서 이제 자라나는 이제 그런 기운을 보기 때문에 이 음력 10월 그러니까 양력 11월이죠. 양력 11월에서 이제 12월 이때가 이 주역의 흐름으로 보면 또 제일 또 힘든 때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11월, 12월은 내년 그 이듬해 내년의 기운을 내년의 운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들, 뭐 국가적으로 힘든 거야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건 가는데 산신 기도 이제 계속 가는데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있죠.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곤경을 많이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 내년에 새로운 운이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풀려나가야 되는 분들은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제가 운칠기삼 얘기하는 게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100%에서 30%밖에 안 돼. 그 70%의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올해 힘들었던 분들 11월, 12월에 내년의 기운을 바꾸려면 이 2달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11월, 12월 동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부터는 우리 향적산 산신기도제의 장소를 바꾸려고 해요. 지금까지 계속 국사봉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멀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편의를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11월부터는 그 무상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물탕 방향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우리 9월 달에 그 지산서원 개원식 할 때 했던 곳인데 그 이제 팔각정에서 계속 산신기도를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계속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특히 내년의 기운, 내년의 운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11월 달 산신기도 꼭 참여하십시오. 많이 참여하시면 분명히 그 기운 받으실 겁니다. 어쨌든 11월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11월에. 정말 뉴스 보면 진짜
뉴스 보면 진짜 막, 야, 어떻게 저런 정당이 있냐, 막 싶을 정도로, 야, 이 민주당 참 진짜 이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저렇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민의힘은 한심한 당이고요. 그럼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없어지지도 않고 참 어쨌든 새로운 세력, 새로운 힘이, 새로운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저와 인연된 또 지산서원과 인연된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많은 좋은 일들, 많은 그 운들 들어오도록 제가 또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쭉 저와 또 우리 지산서원과 인연 공덕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1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매일 아침에 그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건 제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100일 기도 올리신 분들 제가 이제 축원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들이 또 와서 여러분들이 드려요. 그래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우리 지산서원 산신 기도 제일로 아예 정했으니까 힘들더라도 11월 산신 기도제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국운 흐름 역시 11월도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전의 때가 온다. 라는 그래서 수산건께 3요, 4요, 5효 효사 왜 또 계사라고 돼 있지? 효사인데 저 오타를 안 고쳤네. 여기는 아이고 효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10시간 넘네요. 문재인은 하야가 아니라 쫓겨날 거예요. 예, 하여튼 많이 어쨌든 그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기운과 개인의 기운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의 기운과 개인의 기운이 상당히 밀접하게 같이 가요. 어, 제가 그 기운을 또 저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어떤 그 특징이거든요.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기도문을 가지고 하세요. 그 반달님 기도문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경을 읽어도 되고요. 경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기도문을 써서 읽어도 되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 해야 돼요. 기도는 정성이에요. 말을 많이 하거나 화려한 뭐 어려운 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와 또 나와 함께하는 초월자 뭐 신이기도 하고 뭐 영이기도 하고 또 조상이기도 한 그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정성을 들이시면 돼. 정성을 어떤 그래도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제 나라가 갈 거니까요. 어쨌든 먼저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문명 국가로 빨리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또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써주신 우리 멤버십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실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남은 금요일 밤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11월입니다. 자, 11월 2일이 되겠네요. 11월 2일 월요일 실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다혜가 이혼했대?